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왔습니다. 근육 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특정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꽤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며 절대로 그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런 근육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것, 즉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스트레칭이란 그 근육을 원래보다 더 길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통증과 불편함,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 손상, 디스크 돌출 및 추간판 탈출, 추간관절의 관절증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세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은 절대로 스트레칭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칭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근육 그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트레칭하려고 하는 근육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바로 목 뒤쪽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 그룹은 어떤 근육들일까요? 이 근육 그룹은 목의 긴 신전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시작점과 끝나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머리널판근, 목널판근, 긴근, 목췌장근, 등근, 머리근 등이 포함됩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여기 목의 뒤쪽 표면에 부분적으로 승모근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근육군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흉추에서 시작해서 후두골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뒤쪽 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 근육들은 현대인에게서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봄 햇살 아래 눈이 녹아내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매 순간마다 목을 펴는 근육의 부피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숙인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바로 여기에서요.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급 수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게임의 다음 레벨을 깨고 있을 수도 있죠. 이것도 꽤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자세로 시간이 지나면 그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목 뒤쪽 근육, 즉 목을 펴는 근육들입니다. 네, 그 근육들이 피로해요.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좀 더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피로를 유발한 자세와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의 자세가 똑같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경추전만이라고 불리는 굴곡이 생깁니다. 너, 하지만 경추전만이 있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추전만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근육의 약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경추전만이 평평해졌다는 것. 특히 MRI 결과에 경추전만이 평평해졌다고 적혀 있다면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워 있을 때, 특히 머리 밑에 베개 같은 것을 받치면, 그렇죠. 평평한 곳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밑에 뭔가 받쳐져 있으면 경추전만은 자연스럽게 평평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 경추가 자동으로 굽어집니다. 즉, 평평해진 전만은 목이 굽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를 일자화된 경추전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 코를 저기, 달이나 카시오페이아 별자리 또는 큰 개자리 쪽으로 향하게 들고 위를 바라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 거죠. 아니면 천장 거미줄만 바라볼 수도 있죠. 이 자세에서는 바로 여러분의 목이 뒤로 젖혀지는 신전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은 굽힘과 신전 두 가지 자세 모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사람에게는 굽힌 자세가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앞을 볼 때조차도 목이 굽혀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통도 이렇게 지렁이처럼, 맞아요, 기생충처럼 구불구불해집니다. 이 모든 게 인터넷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책은 읽어야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고전 문학을 공부해야 해요. 전쟁과 평화, 누가 읽어봤어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하지만 정말 유익해요. 그래서 결국 병적으로 늘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요. 하지만 이 순간 근육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육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늘어나게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대 조직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관절 사이에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과운동성, 목의 불안정성, 그리고 뚝뚝거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뚝 소리 나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으로도 늘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관절에 병적인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관절이 한 각도 아니면 두 각도 정도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할 새로운 움직임 범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을 여러 방향으로 더 느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척추뼈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일부는 과도하게 움직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미 이해한 것. 네,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다가 난 후에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렇게 목을 스트레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목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오늘부터 목 앞으로 당기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자주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건 꼭 회계사나 사무직 직원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피트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자신의 삶을 건강에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요가, 필라테스 이것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즉, 허벅지 뒤쪽 근육의 스트레칭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허벅지 뒤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근육 그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허벅지 이두근, 즉 외측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근육입니다. 간임줄근과 반막근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전근의 일부도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가 있고 내전근 그룹도 안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근육들도 고르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종 배퇴이두근이 내측에 위치한 반건양근, 반막양근보다 근육량이 훨씬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모든 근육들 사이로 좌골신경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은 압박되기 쉬운데 이는 이상근 수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허벅지 근육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평근은 근육 그룹으로 이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좌골신경이 약간이라도 이상근에 의해 눌리게 된다면 이것은 고관절 평근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하기 전에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이 정말로 스트레칭이 필요한지, 이 근육들이 짧아져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긴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함으로써 여러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좌골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좌골신경 손상은 단순히 통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괜찮아요. 통증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발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참든 안 참든
신경이 손상되면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리에 약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앞으로 몸을 숙여보려고 시도해보고 대략적인 움직임의 범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까지 손이 닿는지 예를 들어 정강이까지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서 당김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허벅지 뒤쪽이 될 수도 있고 무릎 부위나 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배를 집어넣고 약간 힘을 줘서 그 상태를 유지한 다음 배를 집어넣은 채로 똑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때 이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더 잘 숙여진다면 우선적으로 복부를 단련해야 하고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부가 너무 약해져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고 이 부분이 다 짧아지고 유방현근과 허벅지가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면서 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육이 늘어나 반사적으로 긴장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것 같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그날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스트레칭하면 안 되지만 가끔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모든 동작들이에요. 이제는 자주 보이지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즉 견갑골 사이의 근육들이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팔을 움직이다 보면 바로 이 부위, 여기에서 긴장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견갑골 사이, 약간 아래쪽이죠. 그리고 이 부위를 스트레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부위에 긴장이 생길까요? 우선 가장 흔한 이유는 이 모든 부분이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피로해질까요? 모든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약할수록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근육이 있을까요? 능형근, 승모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광배근도 안정화에 약간 관여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따라 이렇게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여기 옆쪽에도 약간 척추 기립근의 일부인 장늑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근육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근육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광배근은 하루 종일 한 번도 긴장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부 승모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 이 부위에 긴장이 생기면 이런 근육들을 억지로 스트레칭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근육에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근육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근육이 쉴 때는 근육의 부착 부위가 가까워질 때입니다. 뒤쪽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앞쪽을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는 문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서는 겁니다. 한 손씩 해도 되고 두 손을 동시에 이렇게 문틀에 기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몸을 약간 앞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등 뒤쪽에서 견갑골이 모이게 됩니다. 앞가슴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 자세는 근육에 휴식을 줍니다. 앞으로는 이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견갑골 모으기 운동이 있습니다. 또한 밴드를 당기면서 견갑골을 모으는 운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스트레칭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근육 그룹이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입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수는 있지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칭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스트레칭 대신에 셀프 마사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사지용 공을 사용하면 됩니다. 테니스 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사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공도 있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공입니다. 공을 놓고 아픈 부위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벽과 아픈 근육 사이에 공을 둡니다. 눌러주고 잠시 유지한 다음
옆으로 움직여주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근육 전체가 아픈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특정 부위만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허벅지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공을 손에 잡으세요. 아무 의자에나 앉으세요. 공을 허벅지 뒤쪽과 의자나 책상 표면 사이에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더 아픈 부위도 있고 덜 아픈 부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없애냐고요? 아픈 점을 찾으면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온 힘을 다해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만 누르세요. 아픈 부위를 찾으면 그대로 누릅니다. 허벅지는 가운데, 바깥쪽, 안쪽 세 부분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모든 이런 점들을 눌러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아픈지 찾아보세요. 견갑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벽 근처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벽과 등 사이에 이렇게 공을 놓으세요. 그리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체를 풀어줍니다. 피곤해진 목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롤러를 하나 준비하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요. 콕! 예를 들어 수건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죠.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천을 말아 베개처럼 사용하세요. 높이가 조금 부족하네요. 좀 더 크게 베개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요.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자세와 반대되는 자세로 잠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 밑에 이렇게 받쳐줍니다. 이렇게 누워 계세요. 이렇게 하면 목의 곡선이 다시 조금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 근육들이 이완될 거예요. 하지만 공으로 이런 부위들을 풀어줄 때도 목에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의 신전근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흉추 부위에서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근육을 가장 먼저 스트레칭해야 하는지 궁금해지셨다면 댓글로 원하신다는 뜻을 남겨주세요. 적어주세요.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러면 저는 이미 여러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